띠리리리리리리리. 요런. 여름하면 생각나는 디저트, 여러분은 어떤 거를 생각하실까요? 저는요, 여름 디저트라기보다는 시원하게 먹는 디저트라는 거에 이 제품이 꼭 생각납니다. 한 입에 먹을 수 있다는 뜻의 이 제품, 바로 부쉐입니다. 한입거리의 디저트라는 뜻을 가진 이 부쉐라는 제품은 일본식 디저트를 거쳐서 우리나라 왔을 때는 케이크 시트로 종 모양으로 짜서 안에 뭐 가나슈를 넣는다든지 생크림을 넣는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고요. 파리 땅땅땅 뭐 여기에서도 몇 년 전에 전략적인 이 여름 디저트로 이런 제품을 출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시 하면은 제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거는 시원하게 먹는 디저트, 여름철 우리 매장의 쇼케이스를 채울 수 있는 디저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름이 끝났다고 해서 이거 못 먹는다?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제철, 가을에는 뭐 감이라든지 또는 밤 같은 걸 이용해서 다양한 페이스트를 집어넣어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이 되는 오늘 레시피 잘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창의력으로 안에 필링들을 바꿔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레시피에는 전란, 노른자, 그 다음에 백란 이렇게 세 종류의 계란을 골고루 넣을 거거든요. 자, 일단은 노른자와 흰자를 좀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레시피의 포인트는 뭐냐면 제과 제품인데 왜 강력이 들어가나?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과한다고 해서 강력을 안 쓴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레시피를 보시면 강력분 들어가죠, 박력분 들어가고 전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도냐면은 머랭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박력분으로 올리기만 한다고 하면은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글루텐을 포함할 수 있게끔 강력으로 오늘 전란이랑 좀 비벼줄 거예요. 전란 두 개, 그러니까 지금 2알 정도를 깨서 넣어주시면 돼요. 강력분이랑 전란을 먼저 좀 비벼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지금 완전 된 반죽을 하나 먼저 만들어 주시고, 자, 이 상태에다가 92g의 노른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풀어주시면 돼요. 뭐 아워 올리실 것도 없고요, 여러분. 자, 이제 요 정도 준비를 하신 다음에 설탕을 23g을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설탕을 골고루 한 번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잘 섞어주시는 게 포인트지 휘비나 뭐 다른 거를 하시는 용도가 아니에요, 방금 거는. 계란이 들어가 있는 모든 레시피에는 바닐라빈 익색을 넣으셔서 비린 맛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한 3에서 4g 정도. 지금부터 이제 박력분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분까지 다 해서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는 지금 BP까지 해서 다 들어간 거예요. 박력분은 꼭 채쳐서 넣으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뭉치지 않게 잘 섞어만 주시기만 하면은 1차 반죽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머랭을 섞고 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흰자 173g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닐라빈 익섹트랙 4g 넣어주셨고요. 여기다가 식초 계열 아니면은 레몬즙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산성을 좀 강화시켜주면은 머랭이 뽀얗고 하얗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식초는 1g에서 2g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머랭을 올리실 때는 설탕을 한 번에 넣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2번, 3번 나눠서 해주세요. 바로 처음부터 설탕이 들어가기보다는 중간 이상부터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머랭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설탕을 3분의 1만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 이제 창살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거의 끝나가는 건데 바닥에 혹시라도 설탕 같은 게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저어주시는, 지금도 약간 서걱서걱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설탕이 다 안 녹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지금요. 자, 요 정도 하면 지금 딱 끝난 거거든요. 머랭은 오늘 좀 단단한 형태로 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머랭은 한 3번 정도 나눠서 같이 섞는 거로 포인트를 좀 둘게요.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잘 섞일 수 있게끔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게 비벼도 괜찮아요. 첫 번째 거는. 다음 두 번째 것도. 자, 지금부터는 기포를 너무 많이 죽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돌리시면서 요거를 마카로나주라고 하거든요. 마카롱 만들 때 이제 벽면에다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머랭 다 넣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머랭이 가장 많이 있게끔 저는 보통 섞는 편이거든요. 아까와 동일하게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끝이에요. 자, 이거 짜주실 때는 간격이 되게 중요해요. 욕심 많이 부리셔서 다닥다닥 붙으시면 다 붙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약간 종 모양처럼 짜주셔야 돼요, 짤 때. 그래서 위에서 약간 위로 올라오게끔 공간 최대한 벌려주시고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짜주세요. 자, 이제 약간 식혀주시고 난 다음에 밑에 이런 거 데프론 시트라든지 잘 놓으신 거를 하나씩 다 올려놔 주시면 돼요. 되게 퐁신퐁신한 상태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봉긋한 그런 붓셀을 원하신다면 짤 때 더 높이 짜시면 돼요. 이제 요거는 조금 모양이 다르죠. 위에 겉면이 약간 크랙이 져 있는데 요거는 굽기 전에 슈가 파우더라든지 백설탕을 얹어서 구우면 겉면을 좀 크랙감이 있게끔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복숭아를 이제 조리는 작업, 이런 거 우리가 콩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사기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거 할 때는 복숭아는 약간 큐브 타입으로 좀 썰어 주실 거거든요. 설탕을 한 번에 다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 처음부터 같이 넣어서 이거는 좀 끓일 건데 나머지는 팩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팩틴이랑 설탕을 섞어서 써야 되거든요. 이게 설탕을 먼저 깔아주시고 팩틴 2g을 팩틴은 왜 그러냐면 팩틴이 반응하는 거는 산이랑 반응해요. 들어가게 되면 그냥 딱 덩어리처럼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설탕이랑 팩틴을 섞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끓일 때 레몬즙 10g도 꼭 같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레몬즙이랑 식초 대신에 화이트 발사믹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오늘 바닐라빈 익섹트랙을 5g 정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 이 상태로 이제 조리기만 하면 되는데 팔팔 끓이는 게 아니에요. 복숭아가 익어가기 시작하면 약간 좀 투명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불을 꺼주시고 일단 불을 꺼주세요. 아까 준비했던 설탕과 팩틴 섞은 거를 위에다가 흩뿌리듯이 뿌려주셔야 돼요. 한 곳에 뭉치면 안 되고 빠르게 섞어주셔야 돼요. 이럴 때 지금 불에서 불을 끈 상태고 더 이상 열을 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키르시를 한 2g에서 3g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바로 요 냄비째 그대로 얼음물 받쳐가지고 바로 열을 빠르게 내려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얘네들은 열을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이제 굳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꽁포트, 또 잼, 무스 케이크 이런 데 들어가는 형태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가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가셔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는 이제 부쉐, 그 다음에 마스카포네 크림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밸런스 있게끔 약간 씹히는 느낌을 주려고 좀 큐브 형태로 좀 잘라놓은 거고, 점점 아까보다는 훨씬 더 점도가 지금 생겨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오늘 이제 인서트로 복숭아 콤포트를 만들었고, 테두리에 들어갈 마스카포네 이제 크림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470에 마스카포네에다가 오늘 제가 사용할 설탕의 양은 30g 넣어줄 거예요. 30g. 바닐라빈 익섹트랙 2g에서 3g 정도. 이제 복숭아랑 밸런스를 맞추려고 피르시도 5g. 요거는 휘을 돌리지 말고요. 가볍게 설탕이랑 마스카포네랑 섞어만 주신다는 느낌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제일 고난의 시간인데 짝을 맞춰야 돼요. 얘와 어떤 게 사이즈가 맞을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사이즈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처음에 잘 짜야 되는데 이런 고생을 안 하려면 이제 줄을 세워야 돼요. 이제 작업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줄을 세워 주셔야 돼요. 한 칸씩 띄고. 자, 그래서 뚜껑은 옆에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게끔. 자, 이제 크림으로 좀 테두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자, 이제 꽁포트를 이용해서 가운데다가 복숭아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넣으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여기다가 크림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뚜껑 덮기 시간이 왔어요. 뚜껑은 그냥 편하게 닫아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걸 만들어서 얼리기보다는 시트는 시트대로 얼려놓고 잼은 잼대로 냉장 보관했다가 매일매일 그냥 조금씩 그냥 만들어 먹으면 돼요. 일단 단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요렇게. 진짜 한 입을 좀 먹을게요. 와, 일단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카스테라 같은 느낌도 있지만 약간은 겉면이 좀 씹히는 크랙감이 좀 있고요. 안에 있는 마스카포네가 부드러움을 꽉 잡아준 채로 복숭아가 나야나 뭐 이런 느낌으로 쫙 치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커피나 홍차 이런 거 말고요, 흰우유 추천드립니다. 아, 너무 훌륭한 맛입니다. 저는요, 다음에 더 맛있고 알찬 디저트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베이켓의 항신호동 페이 하려고 그랬는데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 이번 거. 솔직히 지금요 전국이 막 끓어오르는, 지금 아마 편집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만 38도 막 뭐 양산에 42도 찍었다고 하는 뭐 그런 날씨인데, 제가 아까 노른자랑 흰자를 분리하다가 이게 섞였어요. 이거 실수로 노른자가 터졌어. 근데 계란의 개수는 딱 맞춰 갖고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말 2시 정말 제일 자글자글 끓어오를 때 슈퍼를 걸어서 갔다 왔습니다.